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극장 참패에서 글로벌 OTT 1위로 K영화의 기묘한 역주행을 시사하는 K 컨텐츠 시장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12억 원의 초대형 제작비를 투입하고도 국내 극장가에서 누적 관객수 106만 명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던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탑10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데 이어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이례적인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극장 스크린에서 차갑게 외면받았던 이 작품이 안방극장의 스트리밍 화면에서 폭발적인 생명력을 얻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기묘한 흥행 양상을 두고 전세계 주요 외신과 영화평론가들이 내놓은 날카로운 분석과 리뷰를 참고해서 전독시의 실패와 부활이 남긴 K-컨텐츠 시장의 명암을 심층 분석합니다. 영화 전독시는 싱숑 작가의 누적 조회수 25K에 달하는 동명의 메가히트 웹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기획 단계부터 아시아 전역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안효석과 이민호라는 한류 투톱 남배우를 필두로 최수빈, 나나, 신승호 그리고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까지 합류한 초화 캐스팅 라인업은 그 자체로 1000만 관객을 정조준하는 듯 했습니다. 제작 역시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신화를 쓴 리얼라이즈 픽처스가 맡아 한국형 판타지 비주얼의 정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23일 베일을 벗은 영화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손익분기점인 600만 명의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개봉 2주 만에 스크린에서 밀려나며 최종 106만 명이라는 초라한 퇴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국내 박스오피스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했을 원작 코어 팬덤의 매서운 혹평이었습니다. 550화가 넘는 방대한 원작의 독창적인 세계관과 촘촘한 성자 시스템, 캐릭터 간의 깊은 정서적 서사를 단 2시간의 러닝타임 안에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각색과 생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웹소설 속 독자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멸망 이후에 디스토피아적 서사는 간대었고 스크린에는 오직 시각적 특수효과만 의존한 채 서사의 개연성을 상실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결과물만 남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가격 상승으로 관객의 선택 기준이 극도로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극장 관객들은 첫 주말 이후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홍콩 등 실제 중화권 극장가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반응과 상반되었습니다. 홍콩은 작년 개봉일 전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하며 역대급 흥행작이었던 파묘의 오프닝 기록을 제친 성적으로 2021년 이후 홍콩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개봉 첫 주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만에서는 작년 개봉일 전체 박스오피스 1위 등극 후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전체 박스오피스 2위 유지, 대만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 신화를 썼던 신과 함께 제아벌과 파묘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돌파했습니다. 결국 국내 극장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작년 12월 3일 전독시는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유저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국내 1위 왕자를 차지한 것은 물론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 및 북미, 유럽 등 전세계 100여 개국 여러 OTT에서 폭발적인 뷰수를 기록하며 차트를 역주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OTT에 등장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오늘 날짜 OTT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 훌루에서는 최근까지 탑10에 올랐었고 아시아 OTT 뷰에서는 인도네시아 순위에서도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전 흥행의 1등 공신으로 OTT 플랫폼의 낮은 진입 장벽과 글로벌 팬덤의 화력을 꼽습니다. 극장 관객에게 인당 15,000원이 넘는 티켓값은 모험을 꺼리게 만드는 부담 요인이지만 이미 구독료를 지불한 넷플릭스 유저들에게는 믿자와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클릭해 볼 수 있는 훌륭한 킬링타임 컨텐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연 배우들의 글로벌 인지도, 특히 블랙핑크 지수와 한류스타 이민호의 두터운 해외 팬덤이 스트리밍 초반 화력을 해외 시장에서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전독시의 넷플릭스 글로벌 흥행에 따라 해외 주요 매체들의 리뷰와 평론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영화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와 화려한 비주얼에는 합격점을 주면서도 서사의 깊이와 독창적인 면에서는 날선 비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데일리는 본작에 대해 화려한 스타 캐스팅에 힘입은 구식 크리처물의 변주라고 평했습니다. 영화 전독 시의 전례 없는 역주행은 한국 영화 및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이제 콘텐츠의 성패를 단순히 박스오피스 관객수라는 전통적인 지표로만 재단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극장 관객들은 이야기의 서사적 완결성과 촘촘한 연출력에 높은 가치를 둡니다. 300억이 넘는 대작이라 할지라도 서사가 무너지면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반면 넷플릭스 환경에서의 글로벌 시청자들은 다소 느슨한 서사라도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 스펙터클, 매력적인 배우들의 조합, 그리고 직관적인 비디오 게임식 전개 방식을 가볍고 즐겁게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김병우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원작 파괴 논란에 대해 방대한 연재 웹소설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2시간짜리 영화는 선명하게 폭발하는 화산이어야 한다며 극장용 상업영화로서의 압축과 변형이 불가피했음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장용 화상 폭발은 실패했을지언정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영토 위에서는 전세계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다음은 이 영화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김독자 유중혁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온 줄 알았다. 특히 두 사람이 지하철에서 대치하는 첫 시퀀스의 팽팽한 긴장감과 연기합은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검을 휘두르는 모든 액션 장면이 화보 같았고 무뚝뚝하면서도 서늘한 눈빛이 원작 묘사와 일치했다. 한국 극장에서 왜 흥행에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민호의 비주얼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초반에는 무기력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시나리오가 시작되자마자 눈빛이 변하며 판을 짜는 모습이 짜릿했다. 원작의 독자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감정선이 풍부해서 극의 몰입도를 끝까지 유지해 주었다. 지하철의 디스토피아적 연출과 한강에 나타난 어룡의 스케일이 눈을 즐겁게 만든다. 비디오 게임 컷신을 보는 듯한 세련된 촬영 기법 덕분에 2시간 동안 지루할 틈이 전혀 없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중국 인터넷 방송에 큰 손이 되어 도네이션을 보내는 기분이 든다.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적 유의였다면 이 영화는 우주적 규모로 인터넷 방송 문화를 풍자하는 느낌이라 흥미롭다. 현실에 무능한 평범남이 자신이 읽은 지식 하나로 최강자들을 농락하는 전개가 카타르시스를 준다. 한국 상업영화 중에서도 설정의 신선한 만큼은 단연 최고라고 평하고 싶다. 스토리가 군더더기 없이 시나리오 위주로 빠르게 진행되니까 도파민이 멈추지 않는다. 대작 판타지 RPG 게임을 고화질 실사 영화로 감상하는 듯한 대리 만족을 선사한다. 주인공이 정해진 운명의 결말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겠다는 다짐이 뭉클하다.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한 오락영화 이상의 묵직한 메시지가 가슴에 남는다. 액션 연기가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캐릭터 특유의 당찬 매력을 200% 살려냈다. 지수를 보기 위해 재생했다가 영화 자체의 거대한 세계관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남성 주인공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시나리오에서 주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멋지다. 여성 캐릭터들의 비주얼과 서사 배분이 훌륭해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본다. 지하철 안에서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변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이었다. 조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받쳐주니 판타지 설정임에도 기괴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런 대작이 한국 극장에서 흥행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원작 팬들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던 건지 아니면 한국 관객들이 지나치게 엄격했던 것 같다. 넷플릭스에서 가볍게 보기에는 이보다 완벽한 볼거리야 화제성을 갖춘 팝콘 무비가 없다. 안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편하게 큰 화면으로 보기엔 서사의 압축이 오히려 빠른 전개로 다가와 장점이 된다. 플랫폼의 전환이 컨텐츠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기적같은 역주행이다.
웨이버나 샤오홍수의 전독시 관련 타임라인과 클립 영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를 관통하는 웹소설 감성이라 우리 중국 시청자들의 정서에 아주 딱 맞는다. 원작 소설을 안 본 글로벌 관객 입장에서는 이만큼 신선하고 연출이 세련된 판타지 영화가 드물다. 넷플릭스 1위를 계기로 전세계 흥행 대박을 터뜨려 당당하게 복수했으면 좋겠다. 이 방대한 세계관의 서막을 이제 겨우 열었을 뿐인데 여기서 끝나는 건 유죄다. 넷플릭스 흥행 성적으로 자본을 모아서 제발 빠르게 시즌2를 제작해주길 기도한다. 영화에서 생략된 디테일한 설정들을 찾아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밤을 새우고 있다. 컨텐츠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전독시가 제대로 보여주는 중이다. CGI 몬스터들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한국 특유의 심파를 덜어내어 아주 깔끔했다. 앞으로 K 컨텐츠가 나아갈 장르 영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전독시의 역주행은 향후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극장 개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OTT 플랫폼과의 동시 공존 및 글로벌 관객의 라이트한 소비 성향을 철저히 계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극장에서는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셨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화려하게 심폐소생에 성공한 김독자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 안방극장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